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수원에서 살고 있고 수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윤지라고 합니다. 저는 사회미디어 교육 중에서도 대상자층을 장애인, 발달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목은 일상을 미션으로 미디어로 세상에 부딪히기. 굉장히 날 것 같은 제목인데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연도 있어서 그거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같이 교육을 했던 학교는 이름은 드림온 학교라고요. 여기 수원 지역에 있는 18세 이상 발달 장애인 친구들, 저는 친구들이라고 부르고 이제 학생인데 사실 학생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적게는 22살이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통칭해서 이제 저는 친구들이라고 이제 부르기는 합니다. 네, 그들끼리는 동료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이 학교에서 하는 일은 이제 미디어와 외에 이제 예술 관련된 수업, 학습을 위한 관련된 수업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립. 사회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함께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저는 2022년부터 함께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2021년이니까 지금 딱 2년째 하고 있고 제가 오늘 발표를 하러 오면서 이 친구들이랑 몇 번의 수업을 했을까 핸드폰으로 이제 날짜 검색을 했더니 한 교육차 시가 한 130회차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할 얘기가 정말 많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고 앞으로 이 친구들과 어떤 교육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과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을 때 저의 개인적인 느낌까지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림온 학교에서는 드림온 학교라는 학생들도 있지만요. 여기 있는 학생들 외에 이제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는 제1 한꿈 예술단이라는 예술단 이름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은 딱 지난주에 찍었던 따끈따끈한 사진인데 1년에 이렇게 미디어 교육도 받고 그리고 주말에도 학교에 나와서 다른 이제 여기 계신 다른 발달 장애인 분들과 함께 오케스트라 그리고 합창단 이제 같이 연합해서 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소극장에서 큰 무대를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1년 동안 연습했던 것들을 예술을 그리고 능력을 뿜어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저는 그 같은 수원에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가로 사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 센터에서 진행하는 미디어 수업들을 한번 수강하고 나서 강사 생활을 같이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센터가 시민들에게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에 나도 함께 하고 싶어서 2년 정도 준비해서 수원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교육의 목적과 교육의 목표를 보면 처음에는 저도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을 처음 만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과 그리고 활동지 그리고 다양한 걸 할 수 있을 거란 기대에 부풀어서 이제 또 학교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에 사실 이제 신조어로 현타라고 하죠. 현타를 딱 받고 근데 안녕하세요를 얘기를 하는데 대답하는 사람들이 사실 아무도 없었고 그때 이제 첫 시간이 라디오 팟캐스트 제작이었는데 오프닝 소개 같이 한번 해봐요라고 했을 때 인사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내가 준비하고 있었던 그동안 한 10년 정도 강의를 해왔던 것들을 다시 재정비하고 목표와 그리고 참여자들을 다시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표현 능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생활까지 내가 미디어로 만들어줘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이제 같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드림온 학교에서는 예술단과 함께 있어서 이 친구들이 수업도 듣지만 주말에는 찾아가는 음악회나 아니면은 다른 군부대, 대학교 이런 곳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이제 그걸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통로를 만드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교육이라고 하지만 이들의 일상, 이제 평소에는 주말에는 악기 연주를 하고 그리고 평소에는 다른 일상생활들을 잘 알다 보니까 미디어 교육에 대한 주제나 소재들이 이 친구들의 일상에 맞춰져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없는 미디어 교육들을 설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저의 교육 안에 좀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일상적인 이제 미디어 영상의 학교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일자리라고 하는 이제 수업이 있는데요. 앞에서 보면 학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1회 수업으로 2년 동안 이제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간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1분기, 2분기, 4분기에 있을 때 미디어를 표현하는 능력과 그 표현하는 능력이 쌓이고 나서 미디어 제작을 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이제까지 활동하고 제작했던 것들을 모아서 미디어 기록으로 만드는 이런 활동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영상이 2년 정도 진행이 됐다가요. 문화예술 일자리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같이 시작하게 되었고, 겹쳐서 시작하게 되었고, 이 문화예술 일자리 같은 경우는 앞에 미디어 영상처럼 뭔가 인지하고 표현하고 제작하는 것들을 넘어서 이것들을 사회에 본인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엿보기 위한 프로젝트로, 이 프로젝트는 7월부터 시작해서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요거는 진행 중입니다. 주제는 나를 알아보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장애인 분들을 도와주는 또 다른 사람들, 부모님을 비롯해서 도우미 분들도 계시는데요. 나를 돌봐준 사람들에 대해서 쳐다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 그리고 내가 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직무 활동,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스스로 사회공헌 나도 한다, 이런 프로젝트로 같이 웹툰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웠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수업 듣는 분들이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되는데 10분 중에 어떤 분은 영상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저랑 카카오톡, SNS로 소통도 하는 분들도 있는가 반면 어떤 분들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가 사실 너무 어렵고 중간에 수업 중간에 교실 문을 열고 뛰쳐나간다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울어버린다거나 아니면 그런 돌발적인 행동이 굉장히 많은 집단이 10명에서 20명 정도 있다 보니까 참여자들 이해도의 격차가 굉장히 큰 게 사실 고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막 3분 이상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집중도가 훅 떨어지는 그런 에피소드도 경험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 진행 중에 변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라디오 장비 같은 거를 같이 들고 가면 헤드폰을 씌워주면 헤드폰으로 소리가 나오는 걸 인지하기 전에 헤드폰에 스폰지를 다 뜯는다거나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앞서 나가는 교육은 적어도 여기에선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걸 인지했고 제가 먼저 제안하고 진행하는 교육 이후에 바로 뒤를 돌아봐서 여기 있는 참여자분들이 따라오고 있는지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체크하고 다시 얘기하고 이런 과정들을 아주 지난하게 반복하면서 이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켜켜이 쌓아나가고 그리고 이 말한 것들을 이 친구들이 알고 있다는 것조차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수업들이 주로 진행이 되어서 수업의 속도는 굉장히 느릴 수 있고 결과물이 굉장히 적을 수는 있어도 대신에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언어나 행동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왔다고 자부합니다. 학교 수업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 사실 불가능했었어요. 그래서 한 달 단위로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한 달 단위로 항상 주제를 바꿔가면서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라디오 DJ 도전하기로 쉽게 시작을 했고요. 개인적인 프로젝트도 하지만 이제 또 장애인분들이 가장 취약점이 다른 사람과 함께 얘기하고 함께 협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는 어떤 프로젝트든 개인과 그룹으로 나눠서 함께 진행하게 했었던 오디오 라디오 도전하기 또 있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있는 수업 미디어 센터나 아니면 방송국 이런 곳에 같이 견학하게 해서 사회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부분에서는 광고나 브이로그, 쇼폼 이런 과정들도 사실 많이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감명 깊게 굉장히 열심히 참여했던 거는 스톱모션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반복적인 활동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은 특히 반복적인 활동이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는 게 있어서 다른 영상보다 스톱모션 도전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 친구들,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시인을 꿈꾸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책 한 권을 내고 싶어하는 친구도 있고 해서 이제 시민 기자를 나를 알고 우리 학교를 알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글을 쓰게 하는 영상
영상의 인쇄까지 해서 오디오와 비디오와 그리고 인쇄물에 대한 융합, 그리고 이것들이 각 따로따로도 진행은 하지만 보이는 라디오나 아니면 보이는 신문 혹은 뭐 인쇄와 영상을 결합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그 많은 사례 중에 그냥 몇 가지를 사례로 조금 소개해 드리면요. 라디오 DJ라고 하면 사실 젊은 친구들은 라디오가 뭔지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초성이나 뭐 이미지로 이제 오늘 주제를 연상하게 하고 연상에 대한 그런 주제를 질문을 마구 던져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조금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을 쓰게 하는 거는 라디오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문장을 쓰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오프닝 같은 대본을 쓰게 할 때에는 어떤 굉장히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친구에게는 굉장히 프리하게 오프닝 멘트를 써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지만 글씨 자체를 쓰기 어려운 친구는 제가 그 자리에서 오프닝 대본을 쓰면 노트에 그대로 받아 적는 친구들도 있고 그 중간에서는 그거를 약간 변경해서 나의 상황에 맞게 단어를 고치는 약간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표현한 내용을 대본화시키고 방송 장비를 이용해서 녹음을 하고 함께 듣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친구들은 본인이 나오는 이야기, 본인이 나오는 영상에 굉장히 놀라워하는 그런 경향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이크를 쥐어주면 마이크를 그냥 먹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입에 집어넣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었는데 좀 지나고 보면 제가 안이라고 해도 안녕하세요. 제가 감 하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딱 2달 걸렸던 것 같아요. 2달 만에 인사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이 친구들이랑 더 할 수 있는 게 많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은 지난주에는 지난주 제가 수요일마다 가는데요. 지난 수요일엔 저희 방송국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브릿지 그러니까 광고 음악도 함께 만들어보고 우리 학교를 소개하는 내용도 같이 하고 이 친구들이 이제 공연도 하다 보니까 같이 뭐 섬집 아기를 한번 불러본다거나 이제 이런 것도 같이 했었죠.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입니다. 지금은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건 보이는 라디오 할 거예요. 자, 보이는 라디오의 주제는 내 인생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다 같이 박수! 굉장히 짧긴 한데요. 이때만 해도 본인들의 친구가 누군지 잘 몰라요. 네, 가족 외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라디오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보게 되고 이것들을 표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성장하는 걸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톱모션의 꽃나무 만들기는 이때 이제 스톱모션이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사실 이제 반복적인 활동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친구들이 꽃을 만들고 이 수업할 때가 특히 봄이었거든요. 그래서 봄에 이제 주변에 있는 꽃을 관상하고 색종이로 꽃을 접게 한 다음에 꽃을 하나씩 한 명은 와서 찍으면 한 명은 와서 붙이고 이런 걸 굉장히 반복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스톱모션 영상 편집까지 알려주고 나중에는 이 친구들이 스스로 편집을 하는 그런 과정에 또 이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스톱모션 촬영한 것들을 이렇게 완성하고 이제 함께 사진 찍었던 장면들이 이 뒤에 조금 더 크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프로젝트를 하고 조금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어 해서 이제 그 뒤로는 포스트잇이나 클레이나 그리고 이제 큐브 그리고 이제 캐릭터 이런 걸로 굉장히 다양한 작품을 또 만들어냈고 부모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친구는 굉장히 하고 싶어 했는데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색종이로 꽃을 접는 걸 어려워했었고 그때만 해도 이제 교실을 주로 뛰어다니는 게 가장 큰 일이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날 학교에서 뭘 주면 자꾸 찢어서 문제가 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신문지와 나무 색깔의 종이를 주면서 마음껏 찍고 대신에 기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그 친구가 처음으로 수업에 참여하면서 이 나무의 가지와 기둥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시민기자 도전하기는 아무래도 저 자체로도 시민기자 활동을 지난 8년째 하고 있어서 조금 많이 하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친구들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미디어나 이제 다른 사회에 대한 분위기상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 누구나 글을 써서 지역에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시민기자가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좀 제안을 해서 함께 그 글을 한번 완성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사실 기사를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인터뷰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궁금증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에게 대답도 하고 질문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처음에 낯설어 했어서 주변에 있는 우리 학교 교수님이나 이모님들부터 모셔다가 원하는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또 보이는 라디오로 촬영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한 달 동안 또 하고 또 그 다음 해에는 이런 것들을 소식지로 만들었는데요. 소식지 사진들이 굉장히 작긴 하지만 크게 여기 친구들이 주말마다 나가는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공연들 그리고 이제 미술 활동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미술 활동 작품들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 학교를 알리는 거. 그럼 제가 타이핑을 쳐서 기사로 만들어주고 실제 기고도 하고 이렇게 조금 단계별로 나가는 작업들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파트는 문화예술 일자리 웹툰 자서전이었는데요. 어느 정도 친구들이랑 1년 반 정도 하고 아주 조금씩 성과가 보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웹툰 자서전이라는 교육 제의를 좀 받아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선을 그리기가 어려웠었거든요. 종이를 하면 낙서를 했지 선을 그리거나 글씨 쓰는 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친구들을 데리고 웹툰도 해야 되는데 책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먼저 얘기를 했다가 그래도 내가 오래 알았던 친구들이고 내가 이 친구들의 마음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좀 했었고 그래서 이제 3단계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아는 것. 내가 누구인가. 요즘 사실은 다른 수업을 해봐도 장애가 없으신 비장애인 분들에게도 내가 누군지 설명하라고 하면 사실 잘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과거에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엄마와 살았는지 아빠와 살았는지 그리고 내 주변을 둘러봤을 땐 항상 보호자분이 있어요. 이 보호자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는지 약간 그런 거 내면의 나를 바라보는 소통 강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학교에서는 직업과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일상을 돌아보고 이 학교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하고 스토리로 엮어내는 작업을 아주 조금씩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일상적인 직무활동, 사회공헌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꿈꾸는 삶은 무엇인가를 이제 후반부에 넣어서 지금 일자리 창출 파트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사실 아무도 그리기 싫다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하기 전에 일단 교실 문 밖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저는 감정 컬러링으로 시작했고요. 그래서 오늘의 감정을 색칠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처음엔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미 있는 도안에 OHP를 위에 올리고 그리고 그 위에 네임펜으로 그림을 그리게 한 다음에 이거를 스캔받아 주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굉장히 놀라워했죠. 이게 내가 그린 그림이 맞냐고 이런 얘기를 스스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깃고깃 접어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보여주겠다 해서 가져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욕심이 또 같이 나더라고. 좀 더 잘해보고 싶고 좀 더 퀄리티 있는 작품을 좀 만들고 싶은데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요즘 AI나 메타버스 뉴미디어를 활용한 이런 앱 사용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서 이 친구들 함께 했던 소중한 사람들 사진을 찍게 하고 앱으로 그 웹툰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조금 보여주고 그것들을 OHP로 따라 그리게 하고 그래서 작품들이 하나 두 개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10가지 중에 한 가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친구는 단순히 동그라미 그리는 것도 어렵고 달걀 후라이나 사람의 얼굴이나 하트도 항상 동그라미로 표현했던 친구들이 눈, 코, 입을 그리기 시작하고 팔다리를 그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주변에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엄마나 아빠 그리고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 이분들을 좀 그리기 시작했고요. 스토리를 그릴 수 있는 친구들은 여기에 나의 마음을 적어보라고 해서 하나의 스토리로 하나씩 만들어 나갔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그렸던 그림을 제가 이제 디지털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함께 고마웠던 사람들을 찍어서 이제 그림으로 AI를 활용해서 이제 디지털 사진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했었는데, 요런 식으로
같이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 위에 있는 작품은 AI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린 작품이고, 아래는 그 AI의 도움을 활용해서 직접 그리게 했던 이제 이런 작품이었습니다. 스스로 굉장히 놀라워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사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형이고, 친구들이 사실 어려워합니다. 내가 과연 집에 가는 것조차 어려운 내가 사회공헌을 할 수 있나? 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던 그 시즌에 저희 수원시의회 장애인 발달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놓치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물론 대본이나 원고나 시장님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은 주변 교수님들이 도와주셨지만, 함께 참여하고 나에게 필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이 친구들은 사실 유일하죠. 그런 기회는 사실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다녀오고 나서 영감을 받았을 때 이 사진을 보여주고 그 느낌을 말하고 하면 제가 받아 적어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고 표정에 웃는 표정으로 보람된 표정에 그리는 실습들을 해서 이렇게 사회공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작품을 만들게 됐고요. 결국에는 이제 못할 것 같던 이 프로젝트가 이제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서 지난주에 따끈따끈하게 이제 돌아왔고요. 친구들의 반응이 사실 저는 궁금했어요. 어땠는지. 근데 바로 대면으로 어땠냐고 물어보면 사실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때 같이 글씨를 쓰고 글을 쓴 거를 봤을 때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를 표현은 했던 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던 거를 표현하는 걸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하는데,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굉장히 뭔가 막혀있고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데 어디에다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웹툰이나 미디어나 이제 글씨, 그림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용기를 얻었던 피드백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성과를 보통 뭐 양적 평가, 질적 평가를 나눠서 많이 하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친구들의 반응 그리고 행동에 대한 변화, 이거에 좀 저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를 보고 도망을 가고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2달 만에 했던 친구가 2년이 지난주에 저한테 했던 얘기가 지난주에 아빠랑 할머니 양양에 살고 있는 할머니 집에 다녀왔다는 얘기를 하고, 제가 막 눈물을 막 글썽거렸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 방송국과 여기는 미디어 장비를 이용해서 말을 하게 시키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해서 보여주고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이런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스마트폰 자체가 없거나 부모님에 의해서 이제 쓰지 못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 이 학교에서는 패드 사용이 금지, 컴퓨터 사용이 금지예요. 이제 그런데 저는 어떻게 그 미디어 교육을 할 수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많은 작업들이 직접 손으로 쓰고 그리고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제가 보통 많이 하는데, 점점 비어있는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을 조금씩 가르쳐주고, 자막 넣는 거, 글씨 쓰는 거, 타자 쓰는 거를 조금 가르쳐주면서 이제 한 10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뭐 캡컷이나 뭐 키네마스터 이런 등등 무료 앱을 통해서 영상 편집을 할 수 있고, 저한테 매번 여행을 갈 때마다 영상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는 친구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책 개발, 정책 제안을 하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게, 어떤 한 친구는 집에 가는 방법을 물어보고 밥은 뭐 먹었냐고 물어보는 그런 굉장히 일상적인 대화를 했던 친구였는데, 지난 마지막 프로젝트 굉장히 어려워했던 사회공헌 내가 한다 파트에서 그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하는 말이, 발달장애인도 투표권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몰랐거든요. 투표권이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그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투표권이 있는데 발달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투표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친구가 인터넷을 검색하고 공부를 해서 알았던 내용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는 정책 개발과 정책 제안에 오고 가는 교수님과 뭐 의장님이 오고 갔던 대화 속에서 캐치를 했을 거고, 나에게 그런 불편함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게 저는 꽤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전에는
부모님 눈을 피해, 뭐 선생님 눈을 피해 구석에서 항상 유튜브를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10시간씩, 12시간씩 뺏으면 화를 내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는 나 스스로 미디어 생산자라는 거를 인지하고 만들어내고 이제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흥미는 좀 줄이고 내가 직접 만드는 거에 굉장히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산 방안과 재현인데요. 사실 이게 좋은 사례를 굉장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저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랑 인사만 1시간째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부만 한 30분 정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반복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본인이 반복했던 것들을 이 친구들이 1년, 2년 지나면 기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억을 하게 되면 중요한 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걸 그대로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의 생각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만든다는 거는 사회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거는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기본권으로 연결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핵심, 이건 저의 생각이고요. 이제 앞에서는 친구들의 변화였고요. 요거는 이제 저의 생각인데, 저는 어떤 미디어 교육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건 변화라고 생각하고, 특히 사회에 나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미디어 교육은 사회 참여, 자립을 할 수 있는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친구들한테 미디어는 이제는 언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는 어린 친구들도 소통을 하게 되려면 기억 니은부터 배웠지만 지금 영상 편집과 그런 소통 이런 플랫폼 이런 것들을 고민하듯이 나를 나타낼 때 미디어 활용을 하는 것이 이 친구들에게 사회 참여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2년 넘게 만나면서 여전히 부족한 시설, 지원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많이 있는데요. 미디어 교육은 많고 미디어 교육에 대한 사례는 많지만 발달 장애인의 그 중증에 따른 미디어 교육의 사례는 저는 별로 찾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맨땅에 헤딩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100차시 넘게 이 친구들이랑 만나면서 이 친구들만의 인풋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아웃풋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서. 근데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저도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6차시, 8차시 뭐 많아봤자 한 학기 17차시 정도만 만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들 데이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친구들은 사실 최소 100차시 이상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미디어라는 과목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과목으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우리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친구들 제가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제 소원은 다음 주에 친구들을 안 만나는 게 제 소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발달 장애인들에게 학교라는 사회는 돌봄이고요. 이 친구들이 빨리 자립해서 사회에 나가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